자, 우리 인사행정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행정의 기초 학계유가 있죠. 그래서 인적자원의 확보, 채용을 위해서는 계획, 모집, 선발, 모집은 개방형, 공모직이, 개방형 직위, 선발은 역량 중심의 선발, NCS. 자, 개발 관리에서는 직교 평경입니다. 분평설, 직무 분석, 평가, 직무 설계와 직무 재설계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훈련은 오프-JT에서 역량 교육하고 액션 러닝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사평가는 성과 계약 평가와 근무 성적 평가가 전통적인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최근에 역량 평가가 강조되고 있고요. 인사 이동, 인력 활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배치 전환, 또는 전환 배치,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경력이죠. 그죠? 경력을 관리하자. 특히 이제 승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또는 전문 경력관 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들의 높은 사기를 통해서 공무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상방기가 중요합니다. 노사관계는 협력적 노사관계, 그래서 노사협의 시스템, 노사관계 기구가 필요하고, 총보상의 관점에서 경제적이며 직접 보상과 경제적이며 간접 보상, 그리고 너무 좀 더럽네요, 그죠? 경제적이며 직접 보상, 경제적이며 간접 보상, 그리고 비경제적 보상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관리는 우리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를 맞이해서 정년 연장하자, 임금 피크 제하자, 퇴직 프로그램 운영하자. 민간기업에서는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타 공무원들의 사기 관리를 위해서 신문보장, 정치적 중립, 충성, 고충 처리, 제한제도, 인사상담 등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분종적 기원입니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사람, 직무, 스페셜라이즈, 저널리스트, 스페셜리스트, 폐쇄형, 개방형, 순환보직, 장려, 억제, 연공급, 생활급, 직무급, 성과급, 양자를 석자, 스페셜라이즈드 저널리스트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좀 굳이 하나 더 쓰면 영국은 SCS 제도, 미국은 SES 제도가 스페셜라이즈드 저널리스트를 구현하려는 제도죠. 자, 공직의 종류는 직종, 직군, 직렬, 직급 체계로 나눠진다. 직종은 근로 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고, 직군, 직렬은 세분화해주고, 직급은 단순화해줄 필요가 있다. 자, 인사행정 접근법은 직공의 전역 따족, 인사기관은 OPM은 인사혁신처가, 소청심사위원회는 미국식 MSPB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인사환경의 변화에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그리고 다문화주의, 다문화 사회의 도래, 그리고 저조고향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공무원 구성도 바뀌고 있습니다. 대내적 환경 변화에서는 여성 차분, 50%에 육박하는 여성 공무원과 차세대의 본격 진입과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 근로가치나 또는 동기부여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바람직한 인사관리, 바로 전역 따족, 스왓 리비전을 통해 학계유, 맞죠? 외행성 척해, 공통 역량, 직무 역량, 관리 역량, 역량 모델링, 역량 교육, 역량 평가, 역량급, 내배상의 대표 관료제, 근로시간, 보수 또는 독립의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 여기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사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자, 모든 공무원들을 핵심 인재로 만들어야 된다. 핵심 인재는 뭐다? 희소대모 특비한 인재, 희소한 인재, 대체 불가능하고 모방 불가능한, 그리고
특수성이 있는 인재죠. 좋은 인사관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인사관리의 3위의 달성, 행정 성과를 달성하는 인사관리, 그리고 공직관리가 인사관리가 계주공안, 배려관심, 성장발전, 고용가치성과 노동가치성이 높아져야 된다. 노동화 인간화가 중요하겠죠. 자, 됐습니다. 대표관료제 두 학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크란츠는 비례대표까지지만 처음 제안했던 킹슬레이는 어느 정도 반영하자. 우리나라 제도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나라 제도 이름이 균형인사조. 이지의 양, 이공계, 지역, 장인, 양성. 조도 쪽 있고요. 쟁점은 채용 과정에서 역차별이다. 최소 비율과 안전장치, 그리고 기회균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제4회화, 2차 사회화가 나타나면 소극 대표와 적극 대표가 연결되지 않는다. 사회 구성주의 또는 최소 비율을 통해서 제4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4회화를 2차 사회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중앙인사기관, 미국은 이렇게 정해놓으면 되죠. 그죠? FCSC, 연방인사위원회에서 OPM하고 MSPB,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본 그림은 역관주의에서 1883년에 연방인사위원회가 있었고 1978년에 OPM, 인사관리처, MSPB가 있었다는 거죠. 됐습니다. 고독과 해주고 우리나라는 총무처, 인사위원회, 인사실, 인사혁신처. 전통적 기능과 현대적 기능이 나눠져 있는데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다문화주의, 여성차붐이라는 대내적 환경 변화에서 인사의 관리 도구성도 강조됩니다. 그래서 OPM 같은 게 필요하고 인사관리처가 OPM 같은 게 돼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권익 보호나 인사의 공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MSPB가 필요한데 현재의 소청심사위원회를 MSPB 정도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고 상생적 노사관계를 얘기해 주려면 연방노사관계청과 같은 노사 교섭을 또는 노사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능은 전통적 기능과 현대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됐습니다. 공직 구조입니다. 그래서 직위분류제, 계급제가 있습니다. 그죠? 직무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스페셜리스트, 저널리스트, 개방형, 폐쇄형, 순환보직의 소극적이고 순환보직의 적극적이다. 이퀄 잡, 이퀄 페이, 직무급, 인사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통해서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원칙을 구현하지만 여기는 생활급이나 연공급 위주죠. 그래서 직위분류제나가 어떤 할거주의,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SES 제도, 영국은 계급제 정통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SCS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Person Job System, 이른바 계직제죠. At will employment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1923년 미국은 직위분류제법이 제정되었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식 직공은 그죠? 실적주의에다가 직위분류제에 개방형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미국식 직업공무원제도. 그래서 이걸 약한 직업공무원제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유럽 또는 우리 한국, 유럽이나 한국은 일단은 실적주의, 기회균등, 공개경쟁채용 등은 당연하고 여기에 계급제의 폐쇄형이 결합되면서 강한 직업공무원제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미국식 직업공무원제도와 한국의 또 유럽의 직업공무원제도의 차이를 물어보는 게 나왔거든요. 둘 다 이제 실적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직위분류제냐 계급제냐,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뭐 따지면 뭡니까?
선한보직을 장려하느냐 장려하지 않느냐, 직무급이냐 생활급이냐 따라서 인사제도가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한국의 직업 공직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분류가 직종이라 그랬죠. 직종, 직군, 직렬, 직급. 다시 직종, 직군, 직렬. 맨 앞에 있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직군, 직렬. 다시 직종, 직군, 직렬의 문제와 직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종은 이제 직종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거죠. 근로 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근 그리고 시간 선택의 임기제도 가능해야 되고, 직군, 직렬은 재경, 직류의 재경, 직렬화, 뭐 직군화라 해도 되는데 직렬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뭐 직군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직렬이 적당, 직류가 직렬이 되고 그 다음에 직군이 되니까 직군보다는 직렬화. 전문 직군 제도가 우리 2017년부터 시험 때 있고, 뭐 예를 들면 AI 직렬, 뭐 화학, 뭐 생명공학,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AI 뭐 이런 거 있죠. 최근에 이제 뭐 드러난 것이 인사조직. 인사조직은 직류입니다. 직류. 뭐 이런 인사조직 직류를 만든다든지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직렬이나 직류를 만든다는 것이 직위분류제적 요소로 가고 있는 거죠. 직급은 지금 9계급제인데 고공단은 직무 등급이 있죠. 가 등급하고 나 등급이 직무 등급이 있기 때문에 직무 등급의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직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죠. 주기적인 직무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크게 다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됐죠? 직종의 문제. 다시 뭐라고요? 이거 너무 찔하네요. 색깔이 이쁜 게 없습니다. 직종의 문제. 너무 크다. 죄송합니다. 직종의 문제, 직군, 직렬의 문제, 그리고 직급의 문제. 직종은 그냥 다양화해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직군, 직렬은 재경, 주기적인 직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재경, 직류의 재경, 직렬화. 이거는 웬만한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 전문 직군 제도도 최근에 시범 실시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직급은 9계급제를 단순화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현재 잘 안 되니까 고공단에 있는 직무 등급의 점진적 확대. 사실 그러면 엄청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9급, 뭐 8급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뭐 한 3등급으로 간다 이런 식의 관점은 그걸 이제 승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쉽게 없애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공직 구조는 계직제가 목표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 저널리스트. 일반은 전문화된 일반 행정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시 직종의 다양화, 직군, 직렬의 세분화, 직급의 단순화. 이렇게 일단 답을 좀 암기해 주시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크게 공직 구조의 변화는 아니지만 고위공무원들을 별도로 관리한다. 고위공무원 단 제도가 있습니다. 1상급, 1특 외별. 보통 이제 일반직하고요. 보통 이 개혁은 외별. 됐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외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직 중에서는 외무만 돼요.
그리고 별정직 됐죠? 요게 이제 경력직, 여기 쓰기 좀 이왕 한거 끝은 될까요? 경력직 중에는 일반직하고 특정직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그죠? 이제 정무직하고 별정직이 있는데, 보통 이러한 개혁이 보통 적용 대상은 요겁니다. 일반직하고 특정직 중에는 외무직, 특수경력직에서는 별정직이 통상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일특외별이라고 해요. 일특외별. 됐습니다. 그래서 1, 3급 구분 없이 고위직 됐죠? 통합 관리합니다. 부처에 잘 이런 식이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A 부처, B 청, C 처가 있었는데 조금 크게 했다가 좀 화면 확대했다가 좀 작게 했습니다. 잘 안 보이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상급이면 옛날에는 여기 A부는 A부끼리 이렇게 내부 승진했고 B청은 B청, C청은 C청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요렇게 1, 3급을 뭐라고 명명했다? 고위공무원으로 명명해서 이 전체의 총체 통합 관리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 들어온 인재들 중에서 A부 장관은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도 뽑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직권과 분권을 동시에 달성한다. 다시 직권과 분권을 동시에 달성한다. 예전에는 각 부처들별로 공무원들을 1, 3급을 각 부처별로 관리했는데 이제 1, 3급을 전체의 고공단위라고 지정해서 진입심사는 통체적, 통합적으로는 인사혁신처가 관리하고요. 그리고 이 고공단 안에 들어온 인재들 중에서는 부처장관이 예전에는 자기 부처 직원들만 뽑았었는데 이제는 다른 청이나 다른 처 또는 민간 전문가도 뽑았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인사권한이 커졌다는 거죠. 직권과 분권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이제 과거 1, 3급이라는 계급을 없애버리고 가등급이나 나등급이라는 직무 등급만 존재합니다. 개방, 이동, 성과, 능력, 통합관리 맞죠? 자, 자율인사 50, 공모직이 30, 개방형. 아까 했죠? 우리가 공모직이는 관관이라 그랬죠?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의 경쟁이고 개방형은 민관입니다. 자율인사도 외부 개방이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100% 개방이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자, 4급이면 이제 역량평가를 먼저 거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전 검정장치죠. 역량평가가 고공단 들어가기 전에 사전 검정으로 역량평가 한 20% 정도 탈락한다 그러죠. 통과하면 고공단 후보자 군이 되고 진입심사를 거쳐서 통과를 하면 이 진입심사는 이제 SES에서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합니다. 여기 이제 직권적으로 통합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1, 3급 부처별로 1, 3급에 있는 우리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고위공무원으로 진입합니다. 그러면
다시 씌우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다시 그냥 쉽게 가정합시다. A부가 여기 1급, 상급까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1급, 상급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여기 직무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제는 이건 아마 가급이 될 거고 이쪽은 나급이 되겠죠. 왜냐하면 1, 상급이라는 계급을 없애고 각 직무를 이제 가등급이냐 나등급이냐만 정해놨던 거죠. 그 중에 여기 만약에 그냥 쉽게 갑시다. 100개라면 직무가 50개는 부처에 원래는 자율인사라고 그래서 부처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마저도 민간에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 이 100개 중에 30개는 공무원하고 다른 공무원끼리 경쟁하는 공모직이고, 이 중에 20개는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주 많이 개방형으로 바뀌었죠. 자, 과거에 A부에 1급부터 상급은 철저하게 이 1, 상급은 부처 내부의 사람들만 임용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인사혁신처가 이것의 1, 상급 승진이나 인사심사에 개입할 소지도 없었고요. 장관도 요 부처에 있는 사람들만 뽑았었는데 이제는 통과되고 나면 방금처럼 다른 공무원도 또는 민간 전문가도 뽑아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분권적으로 바뀌었죠. 자, 뽑히면 능력 발전의 기회를 줍니다. 1년 단위의 직무성과 계약제를 체결하고요. 이제 강제 배분, 즉 5등급의 상대 평가를 해서 직무성과급적 연봉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초기에 이제 도입되었을 때는 매년 5년마다 적격심사제로 바뀌었는데 이게 여러분 2006년에 도입됐는데 정기 적격심사하고 수시 적격심사가 있었는데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5년마다 1상급 1300개를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이걸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적격심사제라고 2014년에 적격심사제라고 그래서 적격성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성과자 요건으로 많이 인용되는 그겁니다. 바로 금평 최하위 총 2번, 무보직 1년 요 두 개를 각각 반등해서 금평 최하위 한 번에 무보직 6개월. 아이고, 너무 진하네요. 자, 금평 최하위 총이 연속이 아니고 이거 처음에는 연속이었죠. 연속이 아니고 뭐요? 총. 연속하고 총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2020년, 21년, 22년 최하위를 요렇게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연속 2번 해야지만이 적격심사 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한 1년 띄어졌으니까 연속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이제 그죠? 연속일 경우에는 이 경우는 되지만 이 경우에는 적격심사제 대상이 아니지만 총 2번일 경우에는 이 경우도 되고 이 경우도 되죠. 훨씬 더 엄격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위 해제를 하고요. 교육훈련 과제를 줘서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직권면직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제가 2004년 도입됐다는 거 이건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그죠? 우리가 흔히 공직 구조가 직종하고 직군 직렬하고 직류 직급 그죠? 요것의 변화를 우리 공직 구조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쪽은 이쪽의 변화가 아니고 그냥 과거에 이렇게 1상급 각 부처별로 쓰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인사제도에서 1상급을 이렇게 앞으로 1상급은 고위공무원 단위다라고 지정하고 4급, 4급, 4급 각 부처의 4급 들어올 때는 이 진입심사는 역량평가를 통해서 사전 검증을 하고 하는데 이 진입은 인사혁신처가 직권적으로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여기가 100명이면 50명은 자기 부하 직원들을 뽑아 쓰지만 물론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30명은 여기서 20명은 민간에 있는 사람들도 뽑아 쓸 수 있으니까 예전에 여기 장관은 100명을 전부 다 자기 직원들만 채용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30명, 20명은 외부 채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동, 성과, 능력 개발, 왜 통합관리인지 아시겠죠? 전 부처적, 범부처적으로 통합관리한다. 범부처 일관성, 인혁처가 통합관리하고 개방성, 이동성, 성과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 직렬, 직급의 변화는 하나 있는 거죠. 직무 등급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공직 구조의 변화라고 넣어놨고요. 자, 한국의 공직 구조 변화 중에 최근에 근로 형태를 반영하는 정규 정년, 정은 뭐라고요? 정년까지 임기제. 민간 기업은 이제 이걸 비정규직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비정규직이 사회적으로 좀 낙인이 찍는 게 있어서 임기제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이제 공무원 이게 계약직이었죠. 상근은 풀타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풀타임. 전일제라고 그러죠. 하루 종일 근무하는 거. 여기 시간 선택은 파트타임 겠죠? 시간 선택 근로. 그래서 이제 일반 임기제, 전문 임기제, 시간 선택 임기제 이렇게 시간 선택 임기제 한시직 됐습니다. 시간 선택 파트타임이니까 주당 근무 시간이 짧은 거죠.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좀 다릅니다.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이렇게 40시간 맞죠? 하루 8시간 5일을 근무하면 40시간이죠. 정규직 근무를 이렇게 20시간 두 개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애 좀 보기 위해서 오전에만 근무할 거야.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죠? 이런 공무원을 뭐라 한다고요? 시간 선택제로 채용되는 공무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20시간으로만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뭐 느낌 있죠? 갑이 5시간 더하면 을은 5시간 덜하고 아니면 반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워크 쉐어링 또는 잡 쉐어링의 일환으로서 채용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뭐 한 3, 4년 하다가 지금은 채용 안 합니다. 시간 선택제 임기제는 뭐라고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정규직이겠죠.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죠? 평생 이렇게 근무할 것을 예정하는 공무원을 말하고요. 시간 선택제 임기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내가 몇 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파트타임으로만 일하는 공무원이고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기존의 정규직 공무원, 상근 공무원을 두 개로 쪼갠다는 거죠. 잡 쉐어링, 워크 쉐어링의 일환으로서 채용되는 공무원을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원래 이제 일반 계약직, 전문 계약직 있었는데 최근에 시간 선택 임기제라든지
한시 임기제 30일 이상 휴가를 가는 공무원을 대신할 1년 6개월,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출산 휴가를 가면 그 출산 휴가를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뽑아야 되니까 보통 그게 이제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 됩니다. 한시 임기제가 보통 1년 6개월 이내에만 짧게, 그죠? 뭐 임기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일한다고 봐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좀 짧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직 구조까지 해서 우리 인사행정의 서론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책 내용을 쭉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학보 관리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